가장 중요한 건 부모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주변에 이야기들이 들리잖아요. 실제 7세고시부터 시작해서 언론에서는 사실 7세고시를 굉장히 극단적인 거를 보도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니까 관찰을 해보면 문화가 이미 10몇 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지금 실제 고등학교에 다 와 있고 그 다음에 대입을 치르고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무작정 남들이 좋다고 하는 이런 로드맵을 따라가고 선행을 막 3년씩 하고 뭐 심하게는 5년씩 하고 이런 게 다 정답은 아니구나. 그런 걸 정말 부모님도 자녀도 최선을 다해서 달렸지만 원하는 결과도 얻지 못하고 부모 자식 간의 사이까지 벌어져 버리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스카이 멘탈 없이는 죽어도 스카이 못 간다. 작가님 여기서 말하는 이 멘탈이라는 게 그냥 흔히 말하는 멘탈 관리나 긍정 마인드 이런 거랑 좀 뭐가 다른지가 좀 궁금합니다. 긍정 마인드라는 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라는 것과 앞으로 일어날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다면, 제가 여기서 말하는 스카이 멘탈이라고 하는 건 그 6가지 키워드로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정말 현실적으로 스카이 대입에서 스카이 합격한 멘탈적인 요소를 딱 6가지로 보자면, 첫 번째 부모력, 두 번째 목표 지향력, 세 번째 자기 통제력, 네 번째 실행력, 다섯 번째 공부 체력, 여섯 번째 회복 탄력성.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정말 현실적으로 스카이 대입 합격까지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6가지 멘탈적인 요소,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소가 골고루 필요하다. 그래서 막연히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기대하자라는 것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작가님이 이제 특목고 교사로서 한 10년 정도 지내셨고 지금은 메가스터디 수석 입시 컨설턴트로서 손꼽히는 입시 전문가신데 수많은 학교생활 기록부랑 성적표를 보셨을 거지 않습니까? 전교 1등급 아이들 사이에서도 결국에는 스카이 가는 아이, 죽어도 스카이 못 가는 아이, 어떤 결정적인 한 끗 같은 게 있다면 무엇일까? 현실적으로 1등급인 친구들은 웬만하면 스카이를 갈 수가 있는데 1등급이라도 스카이 합격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9등급제로 기준으로 보았을 때 1등급이면 상위 4% 안에 드는 친구들이거든요. 자기 학교에서 대입에서 면접을 못 보거나, 왜냐면 면접도 둘 중에 하나가 떨어진다든지 3명 중에 1명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면접을 잘 못 보거나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내신 1등급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합격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고요. 한 끗 차이를 설명을 하자면, 제가 실제 가르쳤던 아이들을 보면 어려움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그 감정이 너무 휩쓸려가지고 정말 슬럼프 구간으로 가느냐, 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원인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공부의 어떤 정도와 방식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더 나은 방법을 찾고 공부를 더 길게 한다든지 더 밀도 있게 한다든지 그런 해결책을 찾아내는 애들이 있거든요. 요 끝 차이가 결과론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그 스카이 대입의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아니냐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수한 학생들 1000명의 입시를 좀 지도를 하셨을 텐데, 입시 전문가로서 수많은 입시 전략 분석을 진행하셨을 텐데, 기술적인 입시 공식이 아니라 멘탈이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우신 이유가 궁금한데. 입시 정책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 아이한테 적용할 수 있는 대입 정보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고3 또는 재수생, N수생들, 실제 대입 직전에 정말 필요한 정보거든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님들한테는 그런 정보가 되게 중요한데, 고등학교에 와서 고3 때 N수생이 되었을 때 그거를 써먹을 수 있는 성적을 만들어 놓는 게 사실 전제 조건이거든요. 성적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정말 스카이에 관한 모든 정보, 의대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도 우리 아이한테 해당 사항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소 10년 전부터 정말 아이들을 키울 때 이런 멘탈적인 요소들, 이런 생활 습관들, 공부에 대한 마인드, 태도, 이런 것들을 잘 갖춰왔을 때 그런 입시 정보도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제 조건으로
먼저 태도를 갖추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책을 집필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왔을 때 7세 고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정말 유명 학원들 다 다니고 입시 설명회 다 쫓아다니고 정말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대입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근데 부모님들은 또 심리적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에너지를 다 쏟았는데 결과가 이거밖에 되지 않았을 때 알게 모르게 자녀한테 또 실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녀도 힘들고 시간과 에너지와 돈은 돈대로 쓰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자식과의 사이가 이제 틀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멘탈적인,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태도, 마인드셋, 이런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학부모분들은 여전히 대치동 로드맵, 엄마 정보력이 우선 받침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게 먼저 아니냐라고 반론을 좀 하시곤 하는데, 작가님이 말하신 것처럼 똑같이 학원 가고 똑같이 공부를 해도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가 마인드셋에 있다, 이렇게 좀 가정을 한다면 정보나 학원보다 먼저 세워야 하는 스카이 멘탈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6가지 키워드 중에서요, 그 중에 핵심 한두 개 정도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없을 때 입시가 실제로 좀 어떤 방식으로 무너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스카이 멘탈에 6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 제시한 바로 부모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모력이란 부모님의 경제력 아니면 입시에 대한 정보력, 이게 아니고요. 책을 읽어보시면 상세하게 알 수 있겠지만 정말 이제 부모로서의 그런 가정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그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그 학군지에서 유명한 로드맵을 따라가고 하더라도 아이의 생활 습관과 공부와 자기 생활과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흡수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거든요. 학교를 생각보다 되게 오래 다니잖아요. 12년 동안 다니는데 정말 자기의 생활 습관이 정돈이 되어 있고 자기가 공부를 대하는 태도와 자신의 인생을 정말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태도, 이런 멘탈적인 걸 딱 갖추고 있는 애들은 학교에서도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고요.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는 사교육을 적절히 활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학원을 가더라도 자기 것으로 소화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낭비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아이들이 다 소화 흡수할 수가 있는데 이 부모님에서 시작되는 어떤 가정에서의 훈육, 교육,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잡혀 있지 않으면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안 좋은 것을, 정돈이 안 된 것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학교 가서도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학원 가서도 흡수를 잘 못하고 이런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 되게 유명 학군지에 있는 학원 로드맵 다 따라가가지고 스카이 합격했다 라는 그런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살펴보면 그 친구들은 학교에서도 누구보다 본 수업에 충실했고요. 복습, 즉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요. 학원을 다녀도 학원 본 수업에 집중을 했고 자습과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학교와 학원에서 내주는 과제나 숙제를 누구보다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본질을 들여다보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책임감, 자신의 공부를 대하는 태도, 어떤 집중력, 그런 것들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해도 소화 흡수할 수 있거든요. 마인드셋이나 태도 자체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부모님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부모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주변에 이야기들이 들리잖아요. 실제 7세 고시부터 시작해서 언론에서는 사실 7세 고시를 굉장히 극단적인 거를 보도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니까 관찰을 해보면 문화가 이미 10몇 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지금 실제 고등학교에 다 와 있고 그 다음에 대입을 치르고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무작정 남들이 좋다고 하는 이런 로드맵을 따라가고 선행을 3년씩 하고 심하게는 5년씩 하고 이런 게 다 정답은 아니구나. 그런 걸 정말 부모님도 자녀도 최선을 다해서 달렸지만 원하는 결과도 얻지 못하고 부모 자식 간의 사이까지 벌어져 버리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가정의 중심을 지키고 부모로서의 자녀의 가정교육, 훈육, 생활습관, 이런 것들을 부모님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부모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스카이 멘탈 키워드 6가지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부모력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끝까지 학원에만 의존하면 아이만 불행하다라고 말하셨는데, 맞벌이 부모나 좀 불안에 잠식된 엄마들한테는 조금 비수 같은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그만큼 절박하게 느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학원 뺑뺑이가
최상위권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독이 된다고 보신 이유. 맞벌이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부모님 두 분 다 저녁 7시에 집에 오는데 초등 자녀가 학교는 일찍 끝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많이 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학원 뺑뺑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주요 교과인 뭐 국영수도 다니면서 태권도도 가고 미술도 하고 악기도 배우고 이렇게 조화롭게 해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학원을 충분히 갔다가 저녁 7시에 집에 오는 구조를 짠다. 이거는 학원 뺑뺑이라기보다는 문제가 되는 학원 뺑뺑이는 뭐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모든 과목을 다 껴넣고 정말 이 학업적으로 너무 아이는 준비가 안 됐는데 막 진짜 이 과목에서는 이 학원이 제일 좋대. 여기서는 이거를 가야 하는데 안 가면 큰일 날 것처럼 어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교과를 전부 다 끼워 넣어서 아이가 학원 숙제 해가는 게 버거워서 막 밤 11시, 12시, 1시까지 막 숙제를 붙들고 있느라 잠을 못 자고 다음날 학교 가서 또 피곤함을 느끼고 이런 구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체능까지 정말 현실적으로 맞벌이 때문에 밸런스 있게 이 학원을 다니는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은 사실 모르잖아요. 부모님의 어떤 불안과 들리는 이야기 때문에 누구는 뭘 한다더라, 누구는 뭘 한다더라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빼곡하게 끼워 넣는 학원 뺑뺑이, 우리 아이 수준에 맞지 않는 이런 과도한 선행이 들어가는 학원들, 너무 많은 숙제 때문에 다음날 학교 생활에까지 지장이 생겨버리는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고3 담임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수능 전날에 아이들한테 수험표를 나눠주고 고사장을 확인하게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수능 직전에 패턴을 관찰을 해보면 자기가 3년 동안 또는 고3 1년 동안 공부해온 걸 쫙 정리해가지고 단권화를 시켜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걸 마지막에 최종 점검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수능 직전 날까지도 인강을 듣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유명한 선생님의 1타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모르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사실은 시험을 치러 갔을 때는 종이랑 펜이랑 나밖에 없거든요. 온전히 내 실력으로만 풀어야 되고 수능이라는 큰 시험을 앞두고는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마지막까지도 뭐 학원 특강, 정말 유명 선생님의 인강 이런 걸 듣고 있는 거를 보면 아직까지도 시험 칠 준비가 좀 안 됐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꼈거든요. 문제가 될 법한 그런 학원 뺑뺑이, 너무 욕심에서 시작되는 그런 학원 뺑뺑이는 조금 자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모든 거는 본질은 사실 가정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은 학교거든요. 가정에서 잘 되지 않는데 학원에 많은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아이가 지금 흡수할 준비가 안 됐거든요. 가정 다음에는 학교. 학교에서의 12년간의 본수업 충실하고 과제 수행평가 충실히 하고 이런 집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이 좀 부모의 불안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입시를 치르다 보면 부모가 안 불안하기가 더 어려운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부모의 좀 학원 불안 같은 것들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한국이 지리적으로도 좀 좁고 뭐 듣고 싶지 않아도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뉴스 기사에도 났었는데 누구 집에는 의대 갔대, 누구 집에는 뭐 스카이 갔대 이러면서 듣고 싶지 않아도 소식이 들리니까 자꾸 비교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비교가 너무 일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로부터의 어떤 상대적 박탈감? 불안함이 더 많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뿐만 아니라 현대인들도 또한 마찬가지인데 온전히 자기 자신과 내 아이와 가정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 의식적으로 더 그렇게 해야 된다. 정보가 너무 많이 들리고 듣고 싶지 않아도 이제 넘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일수록 정말 내면에 오롯이 집중하고 내 아이의 성장 속도를 객관적으로 잘 봐야 되고 가정 경영을 잘 하고 있는지, 가족 간의 대화에는 문제가 없는지, 내가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수면 패턴에 문제는 없는지, 내가 휴대폰을 아이에게 너무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부에서 집중할 수 있는 거를 집중을 하고 해결을 해야지 다른 집에 애가 의대를 갔다는데 무슨 학원에 가서 의대를 갔다더라. 사실 그게 우리 아이한테 적용되는 정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할수록 이 내면을 잘 들여다보고 내 자신이 부모로서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내가 도리와 책임을 다하고는 있는지 그런 것들을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매일매일 하나씩 최선을 다하면 내가 휴대폰을 먼저 안 보고 내가 TV를 먼저 보지 않고 아이와 함께 정말 이 독서하는 문화를 만든다든지 경제신문을 같이 읽는다든지 신체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더 집중을 하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정말 아이의 뭐 심신의 건강과 연결이 학교 공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해력 관련된 질문도 좀 드려볼 텐데 뭐 수학, 과학 잘해도 문해력 없으면 스카이 공대나 의대는 좀 언감생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해력 저하 아니겠습니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초등 6년 문해력 골든타임을 놓친 부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중고등 학부모님들을 위한 문해력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같은 게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해력을 키우기에는 초등 6년이 시간이 길기도 하고 모국어, 외국어 능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잡아주면 좋지만 이미 그걸 놓쳤다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6년만 해도 대입에 쓸 수 있는 문해력을 충분히 키울 수가 있거든요. 중등 3년, 고등 3년 동안 정말 많은 교과서와 문제집과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교과적인 이외의 독서를 하지 않더라도, 왜냐면 공부하기 바쁘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전교과 교과서로 수업을 하잖아요, 중학교. 그게 해당 학년의 문해력에 딱 맞는 교재거든요. 중학교 3년 동안은 전교과 교과서로 수업을 나가시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을 하고 자기 주도 복습을 할 때도 교과서를 내가 정말 매끄럽게 읽고 인지가 되는지 이해가 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고, 고등학교 가서도 많은 부교재들을 풀어요. EBS부터 시작해서 문제집들을 많이 푸는데 목적을 가지고 읽는 지문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6년 동안 훈련을 하면 대입에서 써먹을 수 있는 문해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초등 6년을 놓쳤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아이가 정말 교과서와 목적이 있는 이 문제집들을 풀 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태도, 생활습관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는 수학, 과학만 잘해서는 스카이나 의대 대입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입은 크게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수시는 크게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이 있고요.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건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내신 성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위권 대학, 즉 스카이와 의대는 전교과를 골고루 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뭐 국어, 영어, 사회에서 문해력이 중요한 건 너무 이해하실 것 같고요. 수학은 문제 잘 푸는 건데 이게 무슨 문해력과 관련이 있냐? 수학 문제집을 보면 표면적으로 그냥 문제 풀이하는 것처럼 보여요. 각 단원마다의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 그 공식이 나오기까지 배경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 그거를 온전히 이해해야 문제 적용해서 풀 수 있거든요. 그런 개념과 공식을 이해하기까지는 문해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면 형이상학적인 거잖아요. 확률과 통계, 예를 들면 미적분 이런 거 되게 좀 형이상학적인 거를 현실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 또한 문해력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고, 과학 문제도 보면은 물화생지라고 하잖아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있는데 그 텍스트도 전부 다 줄글로 되어 있어요. 과학적 지식을, 교과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에도 문해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전교과에 있어서 문해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뭐 수학, 과학을 잘한다고 뭐 공대나 의대를 갈 수 있겠지? 아니고요. 전교과 골고루 잘해야 되는 구조이고 그 기본 바탕에는 문해력이 되어 있고, 이미 초등 6년을 놓쳤더라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총 6년 동안 문해력에 집중한다면 대입에서 써먹을 수 있는 문해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0살 전까지 자동화 시스템 못 만들면 고3 졸업할 때까지 뒷바라지만 하다 끝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시켜도 잘하는 자동화 시스템, 이런 개념이 되게 흥미롭기도 하고 모든 엄마들이 좀 꿈꿀 것 같은 그런 개념인데, 이 자동화 시스템을 좀 구축하기 위해서 오늘 당장 한 가지 루틴만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동화 시스템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교실을 보면 다양한 아이들이 있지만 정리 습관에 있어서 예를 들면 자기 외투를 대충 던져놔서 막 바닥에 휩쓸리고 다닌다든지, 책상 서랍이 정말 엉망진창이고 캐비넷에 쓰레기가 들어있고, 이런 친구들은 공부에 아예 준비가 안 됐거든요. 수업 시간에 프린트를 나눠줘도 또 잃어버리고 나눠줘도 또 잃어버리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집에 가면 행동을 어떻게 할 거냐, 옷 아무데나 던져놓고 그거 따라다니면서 다 치워줘야 되고, 다음날 옷 입을 것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자기가 책 챙겨갈 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고3 때까지 이제 그렇게 뒷바라지하면서 일거수일투족 따라다니지 않으려면 제가 말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초등 1, 2, 3년 좀 더 빨리 시작하면 유치원 1, 2, 3년 그 처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학교에 갔다 왔을 때 아이가 가방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이런 게 아니라 가방에서 알림장을 꺼내서 이제 본인이 적어온 것을 확인하고 필요한 숙제를 스스로 하고 다음날 준비물과 책을 스스로 챙기고, 구입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거 준비물 새로 사야 된다, 이거를 정리해서
부모님한테 알려드릴 수 있고 이렇게 생활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잡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애들이 물건을 쓰고 아무 데나 놔둬요. 예를 들면 가위를 썼는데 꺼내와서 썼는데 쓰고 나면 여기가 제자리인 거예요. 이런 생활 습관이 있는 애들은 나중에 가위 써야 되는데 가위 어딨지? 행동 패턴이 고착화돼 버리면 고등학교에 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 프린터 어딨지?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만들지 않으려면 자동화 시스템을 초등학교 딱 입학하자마자 생활 습관으로 아예 굳혀야 된다.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고3까지도 엉망인 패턴을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계속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집에서 치워야 될 거 하나는요. 휴대폰, TV, 게임을 이제 하기 위한 너무 막 좋은 PC. TV 예능 하나씩 보면서 가족끼리 스트레스 푼다. 그러니까 그런 건 괜찮거든요. 너무 중독돼서 습관적으로 TV 보고 습관적으로 계속 게임하고 습관적으로 계속 휴대폰을 보는 집이면 생활 루틴이 다 망가져 있어요. 부모님과 자녀들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자동화 시스템을 위해서는 이 생활 패턴, 생활 습관, 정리정돈한 습관이 너무 중요한데 치워야 될 것은 통제가 안 된다면 TV, 게임하는 PC, 그 다음 휴대폰이라고 생각합니다.